인사 5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 차시 정리, 체력 증진과 관리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0페이지서부터 53페이지죠. 네, 53페이지까지 펼쳐봐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지난 차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는 46페이지에서부터 49페이지까지 약물의 피해와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영양과 건강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청소년기 식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성인이 된 이후에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고 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과제가 있었었죠? 네, 두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식습관 자가 진단표 작성하는 과제였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나만의 그리고 건강식을 소개하는 그런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UCC 영상을 열심히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영상은 우리 등교 개학했을 때 꼭 보여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범위인데 5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력 증진이라는 이제 또 새로운 단원이 들어갔어요. 체력 증진과 관리라는 단원이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저희 지도 목표가 있죠.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이 과학적 원리와 관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근력 및 근지구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우리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살 빼려면 한 번에 몇 분 이상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운동은 아무래도 적어도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체지방이 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탄수화물과 지방이 동시에 연소가 된다면 다만 운동 초반에는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지방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분 이상 운동을 하면 지방이 연소되는 비중이 탄수화물보다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처음에 운동 초반에는 짧게 운동했을 때는 탄수화물이 많이 연소가 되는데 탄수화물이 연소가 되죠. 이게 운동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체내 지방을 많이 활용한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지방을 많이 빼고 싶으면 더 저강도로 오래 운동을 하면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체지방이 많이 빠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진도를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0페이지 상단부를 봐주십시오. 근력 및 근지구력 증진입니다. 우리 근력 및 근지구력 증진을 위한 과학적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는 근육을 수축시켜서 뼈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자세를 유지하는데 이때 근육이 잡아당기는 힘을 근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일정한 크기를 오래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근지구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력 같은 경우는 근육이 큰 친구들이 아무래도 더 셀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근지구력 같은 경우는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과 미토콘드리아를 통한 에너지 생산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 근육의 구조가 있네요. 그렇죠. 근육의 구조에는 근육원 섬유, 그리고 근육 다발, 그리고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근육 섬유라 불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수축 작용을 통해서 근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어떤 운동을 해야 근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우리 모델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력 및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덤벨,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벨, 또 역시 역기 그런 등의 운동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위에 운동 장비가 없을 때는 간단한 기구나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 방법을 선택하며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그림으로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림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간단한 기구는 이렇게 운동한다. 그리고 기구가 없으면 지금 점핑 스쿼트 하는 건가요? 그렇죠. 맨손 체조. 그런 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여서 근육을 자극하면 근육을 이루고 있는 근육 섬유가 굵어집니다. 그래서 근육의 부피가 증가하고 근력도 향상되는데요. 이러한 동작을 장시간
이용해서 근육을 자극하면 근육의 모세혈관과 미토콘드리아가 발달해서 이 산소 공급과 에너지 생산 능력이 증가하면서 근지구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 섬유에 근세포에 미세한 이런 상처를 내게 되면 그 부위에 또 단백질이 재합성되면서 이제 근육이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는 그런 원리거든요. 네. 예, 그런 활동들을 계속 지속돼서 훈련하면 훈련이 몸에 적응이 되면서 이 모세혈관과 미토콘드리아가 발달하면서 또 오래 할 수 있는 능력도 네, 갖추게 그렇습니다.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운동을 할 때 관리 방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관리하면 되죠? 네, 관리 방법에는 운동 강도, 근력은 최대 8회에서 12회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들어야 되고 네. 근지구력은 최대 15회에서 20회 반복할 수 있는 무게를 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반복 횟수로는 최대 반복 곱하기 2에서 3세트, 그리고 운동 빈도로는 일주일에 2일에서 3일 정도, 다시 얘기하면 격일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의할 점으로는 전날에 운동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피로가 풀릴 때까지 조금 쉬어줬다가 다시 운동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운동 근육이 생기는 원리라는 게 상처를 입히고 네. 그게 회복되면서 더 강해지는 원리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너무 또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상처만 주는 행위를 하면 오히려 몸에 더 악영향만 끼치게 되거든요. 염증이 생기고 부상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오버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학생들이 이 운동 강도와 빈도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근력과 근지구력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관리할 수 네.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좀 설명해 주도록 합니다. 네. 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운동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혹시 RM이라고 아세요? 최대 반복 횟수? 최대 반복 횟수. 네. 네, RM. 네. 네. RM은 네. 근력 및 네. 근지구력 운동의 강도를 결정할 때 네. 최대 반복 횟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이 최대 네. 반복 횟수라는 게요. RM은 내가 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RM이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면 1RM이 20kg다. 그러면 내가 20kg를 한 번 딱 할 수 있는 네. 무게를 1RM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5RM이다. 5RM이다. 하면 5RM이 50kg다. 그러면 내가 50kg을 들고 딱 5번밖에 반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나 이 횟수 강도를 정할 때 이 RM을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8에서 12RM이라고 하면 딱 8개를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운동하는 게 8개에서 12개를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운동을 좀 잘 선택을 해야겠죠. 네, 운동을 잘 선택해 줘야 되겠는데 네. 네, 허리, 다리, 어깨, 팔 등의 전신의 큰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 펴기와 굽히기, 팔로 당기기와 밀기, 그리고 팔 굽혀 펴기와 펴기, 옆구리 좌우 굽히기 등 관절을 펴는 운동과 굽히는 운동을 짝지어 선택해서 해주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 중심부의 큰 근육을 중심으로 운동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우리 소근육과 대근육이 있는데요. 근육 같은 경우는 큰 부위가 어디가 있죠? 가슴이 있고, 네, 대흉근 가슴이죠. 어깨도 있을 거고, 네, 삼각근, 대퇴근도 있을 대퇴근, 거고, 네, 대둔근, 네, 그리고 대둔근도 크고, 네, 그리고 광배근 등도 큰 네, 부위잖아요. 네, 기립근. 그래서 그런 부분 큰 부위를 운동하면 자연스럽게 또 소부위도 운동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큰 부위를 먼저 발달시켜 놓은 다음에 그런 보조 운동으로 작은 부위를 발달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웨이트 트레이닝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부위별로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조금 부족한 부위가 있으면 내가 하체가 좀 부실하다. 그러면 하체 운동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균형이 맞춰지겠죠. 근데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내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는 골고루 운동을 뭐 요일별로 또는 뭐 날짜별로 이렇게 골고루 분배해서 운동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유리하다고 오늘 봅니다. 상체 운동, 네. 네, 상체 운동을 했다. 그러면 네. 다음 날은 하체 하체 운동. 운동하고. 뭐 하루 정도 쉬었다 운동을 하라는 게 네. 상체 운동을 오늘 했으면 네. 다음 날은 그냥 아예 쉬어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네, 상체 운동을 했으면 다음 날은
하체 운동을 해서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네. 상체 운동을 해주고 이런 식의 반복적인 운동을 해주면 더욱더 효과적이죠. 아, 그렇죠. 회복할 수 있는 네. 시간을 또 여유를 줄 수 있겠죠. 네, 운동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골고루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력, 근지구력 운동할 시 유의할 점을 알아보면요. 운동 전후에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운동 전에 반드시 정리 운동과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준비 운동할 때는 근력의 몇 %를 사용해요? 40%를 사용해서 5회에서 6회 정도를 실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 운동할 때는 좀 느리고 정적인 형태의 스트레칭을 네, 많이 그렇죠. 해주시면 네. 좋고요. 그리고 근육이 수축할 때 힘을 쓸 때 숨을 내쉬고 그리고 근육 이완할 때 들이마시면서 안정되고 정확한 자세를 네. 취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웨이트 트레이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 호흡인 것 같고 네, 호흡 다음에 좀 정확한 자세 그리고 그렇습니다. 좀 규칙적인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게 뒷받침되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51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근력 및 근지구력 증진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력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이 가장 효과적인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정신이 근육을 골고루게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동작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깨 운동 나오네요. 어깨 네, 운동에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숄더 프레스, 네. 그림에 보이듯이 네. 그리고 딥 프레스, 네. 이렇게 있고요. 네, 등 엉덩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데드 리프트가 이렇게 있네요. 네. 이 어깨 운동부터 알아보면 네. 이 숄더 프레스는 두 손에 덤벨을 잡고 아령이라고 하죠. 네, 덤벨 잡을 수도 있고 사실 바벨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덤벨이 덤벨이나 응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1.5리터짜리 페트병에 물을 채워서 네. 아령이 없으면 거기에 채워서 할 수도 있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손에 그런 무게를 잡고 네. 어깨를 위로 밀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거. 네. 뭐 위로 올릴 때 1초가 걸렸으면 네. 내릴 때는 한 3초 정도 네. 좀 더 천천히 내리는 게 좀 더 부상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딥프레스는 어떤 운동인가요? 네, 어깨 운동인데요. 의자 두 개를 여러분들 그 양쪽에 벌려서 자연스럽게 편 상태에서 상체를 바르게 내려서 천천히 올리기를 반복하는 이런 운동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깨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네, 이 운동은 네. 팔에도 그 팔에 그 삼두근을 단련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등과 엉덩이를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데드리프트. 네,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이 처음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손에 덤벨을 들고 상체를 굽혔다가 천천히 일으키고요. 몸은 항상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 엉덩이를 뒤로 좀 빼준다고 생각하면 항상 허리가 좀 곧게 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운동은 전신의 근육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좀 인기가 많은 운동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가슴 운동. 그렇죠. 네. 팔굽혀펴기죠.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가슴 운동은 이제 팔굽혀펴기, 네, 그리고 벤치 프레스가 있습니다. 우리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그 타바타 훈련할 때 타바타 운동할 때 들었었죠? 수행평가랑 저희 뭐였죠? 그게 팝스? 네, 팝스 있었죠. 팝스 네. 할 때 또 우리 부장님께서 시범까지 네, 보면서 네, 잘 그 설명을 해주셨죠. 네, 그렇죠. 네, 허리를 바르게 펴고 팔을 굽혀서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는 네, 네, 그렇죠.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벤치 프레스는 굉장히 유명한 운동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운동인가요? 네, 벤치 프레스는 지금 그림에 보다시피 바벨을 이용해서 네. 덤벨 또는 바벨을 이용해도 됩니다. 네. 벤치에 이렇게 누워서 네. 그 덤벨을 어깨보다 약간 넓게 잡고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을 해줍니다. 네. 이때 호흡을 정확히 해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호흡은 이렇게 올릴 때 내쉬어주면 되고 네. 그리고 내려갈 때 천천히 내리면서 가슴이 펴질 때 들어 마시면 마시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배 운동이라 돼 있는데 이 복근 운동이죠. 네, 복근 운동이죠. 복근 운동이고요. 네. 크런치라는 운동이 있네요. 이 우리 네. 잇몸 일으키기 동작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네. 양손을 머리 뒤에 대고 또 굳이 머리 뒤에 안 대도 됩니다. 복근에 살짝 잡아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무릎을 굽혀서 세우고 누운 자세에서 상체를 들어 올려서 배를 쥐어짜듯이 최대한 수축을 시켜준 다음에 천천히 준비 자세로 되돌아오고 이걸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네. 이때 그
굳이 이렇게 깍지를 끼고 머리를 안 잡고 배를 잡아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네. 상복부, 이 복부의 위에 부분이 많이 발달되는 그런 복근 운동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크런치가 그런 운동일 수 있죠. 네. 다음은 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팔 운동에 암컬이라고 되어 있네요. 암컬이 어떤 운동이죠? 네, 발을 어깨 너비로 넓혀 서고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만 움직여 덤벨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주는 운동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림에 보다시피 네, 이때 팔꿈치를 움직이면 안 되고 네. 이 덤벨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천천히 내리는 그런 운동을 반복적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엉덩이 대퇴 운동인데요.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데 이건 무게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상체를 곧게 세우고 이게 또 도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덤벨이나 바벨을 어깨에 해도 되고 짊어지고 해도 되고요. 할 수 있죠. 일단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허리가 굽혀지지 않도록 해서 이게 생각보다 이 허리 부상이 많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굽혀지지 않게 이때 또 앞으로 상체가 굽히면 무릎에 부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릎이 앞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그렇죠. 또 엉덩이 너무 뒤로 빼려고 하면 또 허리가 다칠 수 있거든요. 균형을 잘 잡은 상태에서 이 그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에 시범이 굉장히 잘 나와 있네요. 그렇죠. 무릎이 앞꿈치, 앞발, 엄지발가락을 넘어서지 않게 그 주의해 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반동 없이 천천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부상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좀 정리해 보면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본 운동은 8회에서 12회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리고 주당 3일 정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리 운동은 아까 말했다시피 숨을 내쉬고 들여 마시면서 천천히 스트레치 위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덤벨과 우리 바벨 운동만 설명을 했잖아요. 덤벨과 바벨 외에도 맨몸 운동이 있고 또 밴드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밴드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밴드 운동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고무 밴드를 이용한 무산소 운동으로 근력 및 근지구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 운동은 밴드를 잡는 길이나 반복 횟수로 운동 부하를 조절할 수 있는 또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좀 창의적으로 우리 근력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무게를 활용해도 되고 또 무게 덤벨이나 바벨 이런 도구들 페트병을 활용해도 되고 그리고 또 내 체중을 활용하는 것도 웨이트 트레이닝이잖아요. 무게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밴드의 저항력을 활용해서 또 운동을 하는 것도 부상 방지에도 도움되고 또 운동 효과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52페이지로. 52페이지는 이제 심폐지구력으로 들어가네요. 52페이지 심폐지구력입니다. 심폐지구력 운동입니다. 심폐지구력 이 단원에서는 우리 심폐지구력 운동은 어떠한 과학적 원리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요.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소양을 갖추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폐지구력 증진 교과서 5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지구력 증진. 자, 심폐지구력의 증진과 과학적 원리와 방법인데요. 장거리 달리기와 같이 오랜 시간에 운동을 지속할 때는 호흡계와 순환계를 통한 산소 섭취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빠른 속도를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흡계와 순환계를 통한 산소 섭취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운동 지속 능력을 심폐지구력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왔어요. 호흡계와 순환계가 나왔는데요. 호흡계와 순환계가 뭐죠? 호흡계는 숨을 쉬기 위해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기관들로 여러분들 입, 그리고 인두, 후두, 기관지, 그리고 폐, 늑골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계는 몸 전체의 피를 순환시켜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 그러니까 영양소, 산소를 말하죠. 그 필요한 물질을 운반하는 기관들로 혈액, 심장, 혈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흡계와 순환계는 이 산소를 섭취하여서 근육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또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해서 그런 이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 생산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근력 운동도 이제 운동 강도를 굉장히 잘 조정을 했어야 됐잖아요. 네. 이 심폐지구력 운동도 우리 심박수와 운동 강도를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전신 운동을 오래 하면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심박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폐지구력 운동에서는 운동 중에 심박수를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네. 심박수를 어떻게 측정하죠, 선생님? 심박수 측정 방법은 운동 중에 심박수 재기를 이제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운동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한 다음에 멈춰서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요골 동맥에 10초간 맥박수를 잽니다. 분당 맥박수는 10초간 맥박수 곱하기 6, 그리고 목표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 빼기 안정시 심박수 곱하기 운동 강도 플러스 안정시 심박수, 그리고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자기 나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네, 최대 심박수를 잴 때는요. 네. 220 빼기 우리 학생들 나이가 뭐 15이다, 네. 15세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205가 최대 심박수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여기 안정시 심박수가 나오는데요. 안정시 심박수는 말 그대로 운동하기 전에 평상시 일상생활에 쟀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10초에 내가 몇 회가 나오는지 해서 10초에 예를 들면 10회가 나왔다. 네. 그럼 거기서 곱하기 6 하면 1분에 몇 번 뛰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압축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심박수 측정 방법과 공식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최대 심박수가 뭔지, 목표 심박수가 뭔지 한번 재보는 걸 한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다 하고 나서 얼마나 심박수가 변화했는지를 통해서 그 운동 강도를 선정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점진적 부하 원리를 활용해서 운동을 하시면 더 안전하고 또 성과 있는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심폐지구력은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요? 운동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심폐지구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밑에 다양한 유산소 운동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첫 번째는 등산인가요? 이게 등산이죠. 네. 등산. 그리고 걷기가 있고 네. 또 실내 달리기도 있고 네. 달리기도 있고 우리 줄넘기. 우리 예전에 1학기 때 수행평가 내용이었죠. 했었죠. 예. 그리고 실내 자전거, 산악 자전거, 수영, 계단 오르기. 네. 요 운동들의 특징이 보니까 다 오래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네. 운동이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벤치프레스를 30분 동안 못 하는데 네. 이거는 걷기는 30분 이상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죠. 네, 이게 오래 지속하면 할수록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이 연소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방 연소에 도움을 많이 주는 운동이 심폐지구력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분 이상 요 그림에 나오는 운동들을 해주셔도 되고 네. 지금같이 또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집에서 타바타 운동이라던가 제자리 뛰기라던가 네. 이런 운동들로 대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학적인 좀 원리를 알아보면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호흡계와 순환계는 많은 양의 산소를 근육까지 운반해야 하므로 호흡 활동과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호흡과 심장 박동이 상당 수준 빨라질 정도로 호흡계와 순환계에 반복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요. 산소의 섭취 및 수송 능력이 발달하여 이 심폐지구력 능력도 향상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관리 해주시겠어요? 방법으로는 네. 그 운동 강도, 심박수가 150에서 160회 정도가 될 수 있는 강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 시간은 30분 이상, 5분 이상 지속적인 운동을 누적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 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유의할 점은 운동 시간은 처음에는 짧게 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해주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근력 운동은 운동 강도를 할 때 RM, 네. RM을 활용했잖아요. 그랬죠. 네. 근데 우리 이 심폐지구력 운동은 이제 심박수를 좀 많이 활용을 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심박수는 일단 최대 심박수를 알아보면요. 운동으로 서서히 올라간 심박수가 최대 강도의 운동을 하면서 기록한 최대치를 최대 심박수라고 해요. 네. 그 아까
구하는 공식이 220 빼기 나이였죠. 나이였죠. 그리고 안정시 심박수는 기상한 후에 누운 자세에서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 측정할 때 방법은 손목을 지나는 요골동맥을 네. 짚어서 재는 방법. 목에 무슨 동맥이라 하죠? 경동맥을 짚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재는 방법도 있다고 왼쪽 합니다. 가슴에 대고 하는 근데 방법이네요. 보통은 손목에 요돌공맥을 짚는 방법 많이 네, 활용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심폐지구력 증진을 위한 인터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네요. 심폐지구력을 향상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에는 장거리 달리기와 같이 지속적인 트레이닝 방법이 효과적이지만 심폐지구력이 어느 정도 향상하면 인터벌 트레이닝과 같은 강도 높은 트레이닝 방법을 활용한다고 하네요. 이 인터벌 트레이닝 강도 높은 운동인가 보네요. 네, 그렇죠. 네. 인터벌 트레이닝이 어떠한 운동이죠? 네,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은 강도 높은 운동 사이에 가벼운 회복 운동을 번갈아 시행하는 운동 방법으로 주로 수영, 그리고 달리기, 그리고 또 줄넘기, 사이클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종목을 선택해서 인터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달리기 인터벌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모델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네. 100m를 빠르게 달리고, 네. 그리고 또 100m를 천천히 달리고, 네. 또 100m를 빠르게 달리고, 100m를 천천히 달리고. 이렇게 되면 네. 우리 타바타 운동하듯이 이 몸의 운동 프로그램에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더 힘들게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칼로리 소모가 더 많아진다는 그런 원리를 활용한 운동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예전에 그 운동을 인터벌 트레이닝을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해봤었는데요.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힘든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 효과는 굉장하죠. 체력 향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운동 선수들이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그래서 체조랑 할 때 이게 부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네, 그렇죠. 체조랑 스트레칭 충분히 해야겠죠. 네, 그럼요. 그리고 10분간 이 운동하기 전에도 가볍게 뛰어서 열을 나도록 한 다음에 그렇죠. 이 빠르게 달리기와 천천히 달리기를 휴식 없이 반복한답니다. 네. 처음에는 5회 정도 하는 게 적당하고요. 이제 몸에 체력이 많이 올랐을 때는 10회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시키면서 하는 게 좋죠. 네, 마칠 때는 또 10분간 완만한 속도로 몸을 좀 쿨다운 해주는 게 좀 안전한 그리고 또 몸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심폐지구력 운동은 인터벌 트레이닝도 있는데요. 뭐 지속 운동도 있고 반복 운동도 있다고 하네요. 지속 운동이 뭐죠? 심폐지구력 지속 운동은 비교적 낮은 강도로 중간에 휴식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심폐지구력의 기초를 쌓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죠. 네. 그리고 반복 운동은요? 네, 반복 운동은 인터벌 트레이닝보다 더 강한 운동, 그러니까 최대 운동을 하면서 운동 중간에 그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중장거리 달리기와 마지막 스퍼트 능력을 기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강도가 굉장히 센 거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인터벌 트레이닝 우리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인터벌 트레이닝은 이제 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강도가 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칼로리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루함이 적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세트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니까 근력 운동이랑 좀 비슷한 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하고 우리 심폐지구력 운동을 위한 이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또 세 가지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강도, 네. 그리고 시간, 빈도입니다. 네. 그 운동 강도는 어떻게 설정하는 거죠? 운동 강도는 네. 운동할 때 심박수가 150에서 160회 정도가 되도록 운동 속도를 조절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동 중에 호흡이 약간 가쁘지만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높은 강도로 짧은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낮은 강도로 긴 시간 운동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운동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상 지속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분 운동하고 2, 3분 휴식하는 방법으로 20분 정도를 지속하면서 체력이 향상되면 운동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휴식 시간을 줄이면서 하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3일에서 5일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3일 정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최소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 3일 하는 게 가장 적당하고 네. 또 선수들은 5회 이상을 운동을 해야 네. 또 많이 발달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강도를 우리 알아볼 때 뭘 봤죠? 우리 심박수에 심박력소를 활용했는데 네. 이 본인이 이 심박수 외에도 본인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RPE라고 해서 운동 자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거는 운동하는 동안 스스로 느끼는 강도, 스스로 네. 내가 힘들어, 얼마큼 힘들어 그거를 체크하는 그런 도구거든요. 네. 그래서 점수는 이제 6이 가장 6부터 시작하는데요. 6이 아주 매우 편안한 상태. 네. 오늘 진짜 반만만 좋게 운동했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20이 오늘 진짜 죽을 것 같아. 상태. 네. 한계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의 초기 강도는 심박수의 40%에서 60%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좋고요. 운동 자각도는 매우 힘들다보다는 힘들다 또는 약간 힘들다 느낌 등 정도까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록을 좀 해주는 게 좋거든요. 오늘 운동은 자각도가 몇이 나왔는지. 네. 오늘 별로 안 힘들었으면 6부터 시작하겠고요. 아주 힘들어서 진짜 죽을 것 같다. 20까지 할 수 있는데 적당한 거는 아마 12에서 14 정도 네. 중간 단계 가장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근력 운동과 네. 또 심폐지구력 운동, 네. 근력 운동을 통해서 몸을 예쁘게 바디를 디자인하는 방법. 네. 그리고 심폐지구력을 통해서 우리 심폐 능력도 호흡기, 순환계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네. 그리고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러한 지식과 정보만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몸을 예쁘게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네. 이런 운동을 통해서 네, 뭐 건강한 그 신체 네.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통해서 또 건강한 그 생각, 정신을 이렇게 갖춰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혼자 운동을 하는 것보다 같이 파트너랑 네. 같이 운동을 하면 더 효과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이 개인마다 다 수준이 다 다르니까요. 친구랑 너무 비교하지 말고 자기와 수준, 자기 강도를 측정하면서 그렇게 성과에 조금씩 늘려가는 꾸준히 네, 지속적으로 잘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을 통한 아주 좋은 습관을 들리는 한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과제는 힌트를 드리자면요. 5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제 자신이 즐겨하는 운동 종목을 선택해서 인터벌 트레이닝 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해보는 그런 양식이 있죠. 네, 여기 보니까 뭐 줄넘기도 있고요. 네. 뭐 자전거 타기도 있고 계단 오르기, 뭐 할 수 있는 운동들 종목들이 있네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에 따라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 네.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직접 뭐 워드나 아니면은 공책에 적어서 짜보고 그리고 실제 실천하는 영상 같은 걸 찍어서 올리는 걸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난 주차랑 동일하게 3차 시 때 마지막 차시 때 텍스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줄 그런 예정이니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보고 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이 이론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로 체육은 실천하고 또 실습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실습을 열심히 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치면서 이제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